제가 나스닥 분석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저점 대비해서 13% 정도 상승을 예상했는데 지금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거의 22% 상승했고요.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트럼프와 베센트의 긍정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지금 증시는 경기 지표를 싹 무시하고 오직 트럼프와 베센트의 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베센트의 긍정적인 발언들 한번 보면요. 4월 30일 공급망 대란 예상하지 않고 이미 재고 관리를 해왔고 기업들은 무역을 공정하게 준비했다. 5월 1일 관세 발효 이후에 불확실성은 시간 경과와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서 좁혀질 것이다. 즉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5월 5일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세금 감세, 규제 완화는 결국 경제 회복이다. 미국이 글로벌 자금의 종착지가 될 것이다. 5월 6일 중국에 대한 관세는 올해 말까지 80%에서 90% 정도까지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 7일 중국과의 모든 것이 논의 가능하다. 이렇게 증시에 우호적인 발언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5월 10일에 트럼프가 트위터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해석해보자면 오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요. 많은 부분이 합의되었다. 회담이 우호적이면서 건설적이었다. 우리는 보고 싶다. 뭘 보고 싶냐?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을 위해서 중국이 미국 기업에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또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저점 대비 13%가 아닌 22%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었고요. 주봉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내려오는 20선과 그리고 120선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고 20선과 60선이 맞닿는 18,000포인트 이 아래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큰 차트의 모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이 관점은 유효하고요. 설령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합의로 인해서 18,000포인트를 돌파하더라도 약 3달 이상 만든 이 횡보하는 매물대를 돌파하기엔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나스닥 차트 분석에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일봉에서 보시면 24년 7월에 고점을 찍고 급락했었습니다. 저는 이때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를 끌어올린 엔비디아 차트도 잠깐 보시면요. 엔비디아 차트도 24년 7월에 상승 사이클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상승했지만 주봉상에서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차트도 꺾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보다 훨씬 긴 8개월간의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그 매물대 하단을 돌파하고 내려왔습니다. 나스닥처럼 이 횡보하는 구간이 3개월이 아니고 그 2배 이상인 8개월의 매물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을 계속 심어주면서 물량을 털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반등한다고 해도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평선들이 240선, 120선, 60선, 20선 역배열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차트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에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과하게 강할 뿐이고 추세를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나스닥 주봉도 보시면 4,700포인트와 그리고 4,900포인트가 정말 엄청 매우 강하게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을 한번 터치하면서 테스트하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반등 구간에서 계속 매도하면서 현금을 챙겨야 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스닥 주봉도 잠깐 보시면 제가 20선과 그리고 120선 사이에서 횡보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고 현재 나스닥은 이렇게 이 사이에서 횡보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봉은 20선이 내려가고 있고 60선도 따라서 내려올 자리고 이 자리를 기점으로 240선과 이 사이에서 횡보할 모습으로 보일 듯 합니다. 사실 나스닥 주봉보다는 더 안 좋은 모습이고요. 월봉 차트에서 길게 보시면 123까지 내려오기에는 이격도가 아직 상당히 크고 이 구간까지 현재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기 평선들이 이미 20선 아래로 내려왔고
10선과 20선이 맞닿는 구간 4,800포인트, 이 언저리에서 재차 맞고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에 하락장을 예상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생각보다 진전이 더 있고 6월까지는 함께 봐야 될 듯 합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상승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월봉상에서도 24년 7월 고점을 기점으로 큰 추세의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스닥 단기 반등도 상당히 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단기 반등도 상당히 센 이유는 트럼프와 베센트의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경제 지표가 버텨졌기 때문인데요. 왜 버텨졌냐?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리듯이 사재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사재기 수요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경제 지표들은 이렇게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경제 지표를 올리고 옆에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경제 지표들도 한번 보시면 사재기 수요가 늘어났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도 살펴보면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리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서한을 통해서 메모리에 대한 관세 영향은 빙산과도 같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고요. 현재 큰 빙산 중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세에 따른 위험은 바다 아래에 빙산 잠들어 있다는 거죠. 즉 현재 반도체 시장의 단기 상승세는 사재기 영향, 빙산의 일각에 비유하면서 하반기에는 수요 급감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반도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차트상으로도 딱 하락할 차트,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저는 결국 길었던 반도체 사이클은 24년 7월을 기점으로 꺾였고요. 그 이후에 매물대를 만들고 하락하면서 지금 단기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하락 파동 이후에 평소보다 많은 사재기 수요로 인해서 이렇게 반등 힘이 강했을 거라는 분석이고요. 아직 일봉상이든 주봉상이든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자체가 다시 엔비디아를 필두로 가자, 몰빵하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이런 자리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시면 상승하는 사이클이 최소 2년 이상이고요. 하락할 때 주기상에서 이제 1차 파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장투를 반도체 섹터는 현재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 단기 반등만 노리면서 매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